500원을 줄라 소리가 안 나고 오 하는데 할머니가 불떡이 나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 하다가 할머니 놓쳐버렸어. 이제 뭐 돈도 못 받고 나가버렸으니까 낙담을 하고 있었어. 근데 한 30분쯤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우리 옆집에 우리 쌀집에 쌀집인데 쌀집 아저씨가 가마니를 하나 짊어지고 이제 들어오고 할머니 뒤 따라 들어와. 내를 보더면 한단 말이 자네 돈을 주면 술 다 마셔버릴 것 같고 쌀을 팔아주면 살을 풀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래 턱끼리 놔두고 내하고 적당한 이야기를 하고 보냈어. 옛날 요새는 이 포대로 이렇게 쌀을 주죠. 옛날엔 가마니였어요. 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그 가마니 입구를 쫙 여니까 하얀 백미 위에 이 볏짚이 한 서너 개 깔려 있는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역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역학을 점을 공부를 하려니까 도저히 돈도 없고 공부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월부책을 산 중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이 점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서 읽어보니 도저히 못 읽겠어. 한 장을 읽는데 막 거진 1시간이 걸릴 정도예요. 구역질을 하면서 끝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다른 책을 읽어봐도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역의 원문을 1000필만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000번 쓰고 10,000번 읽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공부가 시작돼서 약 30년 만에 깨닫고 보니까 주역은 점 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점을 치는 책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제일 조화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준 학문이 바로 주역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황당합니까?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30년 동안 점쟁이 노릇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나.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을 하나 하다가 정리를 했으면 외상값도 받을 게 있고 재고도 있을 텐데 이는 뭐 그거 정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외상값 받을 거커녕 오히려 집세 줘야 할 판이고 사실은 재고라는 건 종이 몇 장밖에 없더라고. 책 몇 권 하고. 그래 아주 집으로 들어와서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데 제가 저한테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게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왔던데 이렇게 좋은 책을 쓰고도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생활이 굉장히 공공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강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제일 첫 번째 강좌를 소개해 준 게 주택공사였어요. 지금 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곳에 강의가 시작돼서 지금부터 이렇게 강사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그러한 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역이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아까 우리가 일생을 여기서 여기까지 산다고 하면 이렇게 반을 쪼갰단 말이에요. 반을 쪼갰는데 여기에 부모로부터 지배를 받는 시절에 독립된 시간으로 넘어가는 때에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메시지. 이게 뭐냐면 이랬습니다. 아주 주역은 그 글씨가 한자가 쉬워요. 그런데 너무 한자 공부를 안 해서 왜냐하면 주역은 한자의 초창기 글씨예요. 그게 자꾸 복합적으로 서로 붙으면서 이상한 글을 만들어내서 그런데 아주 쉬운 글입니다. 이래놨어요. 군자가 이랬어요. 이 이제 군자를 하면 우리가 흔히들 남자 이렇게 보는데 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군자라 했어요. 옛날에 전제군주 시절 남존여비 사상이 그렇게 강할 때도 조선시대에도 여자 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곡 선생 어머니 심사임 당신은 군자라 칭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군자입니다. 군자가 이랬어요. 다음에 종일. 이게 뭐 종일이란 뭐냐면 하루 종일, 하루 내내 근근하여 종일 근근하여 이랬거든요. 이게
종일 건건하다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도 석청약하니 저녁 이게 이제 이 저녁 석자죠. 이 근심할 척자입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이게 어조사 약자인데 이 글자를 합성할 때 쓰는 자예요. 저녁이 되어서도 이 하루 종일 일한 것을 걱정하니 여하여도 이 여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자입니다. 무구하리라. 이 무자는 없을무자의 고자죠. 무구하리라. 구자는 허물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오늘 저녁에 가서도 내가 뭘 잘못했던가를 걱정하고 생각하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대체 요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데 딱 일이 끝나고 나면 아이고 막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이제 막 그만하자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머릿속에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워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잠들기 전까지도 걱정하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날의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무슨 사업이나 일이나 이런 데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뭐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에 뭘 했는데 오늘 너무 고됐다 하면서 잠들기 전에는 그걸 다 잊어버리지 하지 말고, 야,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했는데 뭘 잘못했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잠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제일 첫 번째의 지혜라고 주역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도요, 직장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저녁이 돼서 오늘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어디 포장마차에 가서 막걸리나 몇 잔 마시고 집에 가서 그냥 자고 그 다음 날 출근하면 그 다음 날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녁에 되어서 뭐 술을 마셔도 좋습니다. 뭘 해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5분 정도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날에 임하라 하는 것이 주역이 여러분들이 주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책인데 이게 어떻게 점치는 책이냐 이 말이에요.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주역을 공부하면 앞날이 보여요. 앞날이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이야기해서 주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전부 다 그려놓은 것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난 후에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예측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우리 남편이 언제쯤 은퇴를 하고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고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주역은 여러분들에게 설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을 미래를 예측하는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우주의 흐름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흐름을, 다음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대통령은 무슨 정책을 쓰고 언제쯤 통일이 되고 하는 것도 주역 속에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사는 길을 찾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돈 버리는 거 제일 좋아하죠. 예. 전부 돈벌이 하러 또 나왔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 어떻게 벌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근데 주역은 아주 돈 벌이는 방법을 간명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무슨 경제연구원, 아주 유명한 경제연구원에 가서 강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좌를 듣는 사람이 단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부 다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 박사들 속에 가서 내가 영 쫄리더라고. 뭐 유학까지 갔다 오고 10명을 소개하는데 한 10명도 안 된 사람, 난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누굽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나는 서강대학 교수입니다. 뭐 이래. 전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천마디에 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봅니까? 경제학은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물었어. 물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래. 주역은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10년 넘게 학위를 받아가지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는 이야기를 주역은 하더라고요. 자, 그럼 돈을 어떻게 벌까? 첫 번째. 여러분, 돈 어떻게 봅니까? 잘 모르겠죠? 사실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유이왕하라 이랬어요. 이 앞에 익자가 붙습니다. 이건 즉 돈 벌이는 거죠. 이익을 얻으려면, 뭘 구하려면 이유이왕하라. 무슨 말이냐? 돈을 벌려고 하거든 돈이 있는 장소로 가거라 이랬어. 돈이 있으면 돈 벌려면 돈 있는 장소로 가거라. 여러분, 돈 버는 장소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돈 벌려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돈 있는 장소로 가라.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습대천하라 이랬어요. 이게 주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습대천하라.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주역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행복의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강. 행복의 강이 있는데 이쪽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쪽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행복의 강을 건너서 태어난 사람 기재자라 하죠. 이거 건너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미제자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고생 안 하도록 일생을 살도록 태어난 친구들이 있다고요. 아주 부잣집 아들, 그죠? 막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평생 동안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상속을 받는 사람. 아주 무슨 말이냐면 가문이 엄청 좋아서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벼슬을 주는 사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건너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부모 밑에서 힘들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끼 먹는 것도 힘든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미제자는 이 강을 건너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이 강을 건너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 있거든요. 기제자는 많이 건너면 싫어. 안 그래도 비좁은데 이 많이 건너와 같이 사는 좀 차별화된 생활 속에 살고 싶다. 이게 이러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습대천하는 것, 도전하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점을 잘 치는 줄 알고 그 회장이란 사람이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면 보통 나이가 한 40, 50, 60, 한 70이 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선생님 우리 이 학기 중에 노처녀가 하나 있는데 시집을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 노처녀를 일으켜. 몇 살이냐 물어보니 37살이래. 근데 뭐 하느냐면 울산에 있는 무슨 보험회사 지점장이래. 왜냐면 돈도 잘 벌이고 인물도 이뻐. 그래 내가 한다는 말이 아가씨 여기에서 강좌 들어봤자 시집 못 가고. 왜냐하면 전부 남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럼 시집 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정유 울산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그곳에 가면 자네보다 동갑자리도 있고 나이 작은 사람도 있고 영 작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집 갈 수 있는 장소로 가라 이 말.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어째 눈이 탁 둘이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이습퇴천하라. 강하게 강을 건너라 말. 사고를 한번 쳐라. 고래야 시집을 간다.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장소에 가지도 아니하고 막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으면 옷 파는 가게로 가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으면 식당으로 가고. 이게 가서 이섭대 식당에 가서 이섭대처럼 밥 주소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간단한 설명이면 이 간단한 진리를 주역 속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문제를 맞추는 분에게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어. 이걸 내가 사인을 해드릴게. 근데 아주 쉬운 문제예요. 날일자죠 이게. 며칠 할 때 3일, 4일 할 때 일자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볼견자. 이게 이제 두자는 말두자라는데 이게 북극성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날일자, 가운데 중자, 볼견자, 북극성 두자 이 네 자가 대충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설명은 다 해줬는데